안녕하세요. 오늘은 둥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너무 많으신 분들이 또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 조금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왜냐면 가끔 또 이렇게 옆에서 소리가 나면 꽝꽝 짖기도 합니다. 왜냐면 새로운 이 사무실이 조금 넓다 보니까 제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둥이가 또 모습이 안 보이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자, 둥이씨 인사드립시다. 벌써 이제 조명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졸립니다. 네. 자, 엄마하고 잠깐 이제 떨어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주무세요. 네. 자, 먼저 오늘 박민TV에서는 이제 백신 뭐 짧고 굵게 대통령 입에서는 참 나오기 힘든 말이죠. 박리 입에서는 짧고 굵게 막 이렇게 뭐 조폭처럼 얘기할 수 있지만 대통령 입에서 짧고 굵게 한 방에 가자 뭐 이랬는데 모더나 뭐 이렇게 많이 들어올 것 같이 화상 인터뷰도 하고 뭐 난리를 치더니 그 물량 네 번째도 펑크가 났죠. 그러면서 모더나에 가서 미국 모더나에 가가지고 협의차 방문을 하더니 성과도 없이 돌아와서는 또 뭐 대국민 사과에 멘트를 날리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시게 됐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최근에는 또 자화자찬의 글을 올린 문 해서 기사 내용을 보니까 루마니아에서 백신 공여 사실이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인데 루마니아는 OECD에 들어가지도 않은 나라고요. 저희보다 사실 좀 더 경제적으로 못한 나라죠. 오죽하면 루마니아에서 임박한 백신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맞춰준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자화자찬으로 왜? 너무 급하니까. 이 문재인 정권은 어차피 백신하고 코로나 문제 아니면 경제 문제로 무너진다는 것은 나와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또 이거라도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함으로써 머리가 깨어있고 대단히 알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현혹이 되지 않지만 서민들 또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일일이 저희의 뭐 유튜브를 본다든가 기사를 본다든가 뉴스를 본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으신 분들을 또 이렇게 살짝 속이면서 갈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또 브리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예약과 접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다면 그만큼 일상 회복의 시간도 앞당겨질 것이다. 백신 수급 문제 관련 언급은 하지 않으면서 오직 국민들의 예약과 접종 적극 참여하라. 그만큼 백신을 이제 들여올 것이다. 이제서야 들여오냐. 이미 다른 나라는 50에서 70%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맞고 1차는 뭐 거의 다 맞고 물론 백신을 불신해서 안 맞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제 50%를 향해서 가겠다. 이게 지금 8월 중순입니다. 다음 주면은 이번 주에 저도 휴가를 가고 일주일 지나면 9월 초예요. 9월 초. 응?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백신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게, 예? 다 마치고 협조를 해주면 다 지금 백신 협조하면 맞을 수 있는 스케줄이 지금 있는 겁니까? 얘기하면 뭐 헛소리들 삑삑 하면 10월이다, 11월이다, 그것도 가봐야 한다. 화이자 맞고 싶으면 화이자는 뭐 맞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모더나 맞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맞아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언약도 못하는 주제에 뭘 지금 짧고 굵게 우리가 협조만 하면 다 맞힐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지 정말, 대통령 입에서 이런 구라방을 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게 백신 문제만 봐도 이게 바로 좌파 정권에서 하는 일처리가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여기 들어오셔서 보시는 분들은 좌파가 잡으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건 뻔히 아시는 분들이 저를 비롯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북한 찬양하고 북한의 퍼주기. 쌀은 다 없어지고 북한만 넘쳐 흘러나게 가져가서 먹어도 대한민국은 어떻게 굴러가든가 말든가. 전 대통령들이 아파서 4년 반을 저렇게 사는데도 살든가 말든가 알 바 없다. 오직 북한, 김정은이가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김정은의 동생, 여정이 계집애도 딱 짓거리는 거 보면 바로바로 일처리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 좌파 정권의 현실이죠. 자,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주식이 어떻게 될지 오늘 뭐 살짝 올라가면서 들여다봐도 외국인들이 사기보다는 개인들은 팔고 있고 외국인들은 플러스 알파 195 뭔가 정리를 하는 이 외국인들은 한 저번 주에 어마어마하게 3,300까지 갔었는데 뭐 2,000
정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3,000이 언제 무너질 것인가의 이제 상황에 지금 200이 떨어졌는데 3,000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한국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폭락 준비 그리고 돈줄 조이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금강원장이랑 금은위원장 이 두 사람을 살짝 바꾸면서 금은위원장은 지금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죠. 고승범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정권의 딸랑이 들이겠죠. 그래도 들어오면서 바뀌면서 할 말은 지금 다 했습니다. 금리를 올릴 것이고 이제부터 돈줄 조이기, 농협을 첫 번째로 이렇게 대출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전세 들어갈 사람들도 대출을 못 받고 난리가 나면서 이거 큰일 났다. 제2금융권까지 가계 대출을 옥죄기 전방위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으므로 대출 완화해 준다더니 돌연 360도로 바뀌면서 대출을 막아버리는 이런 일을 만들었습니다. 해서 지금 나 이제 전세 들어가는 사람들 어쩌라고 이런 일을 저지르냐.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주기로 했는데 농협에서 받기로 했는데 확 못 줍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날짜를 옮기죠. 우리가 뭐 힘이 있습니까? 은행 애들은 공무원 같아요. 그러니까 못하면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면은 못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만일에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은 그 계약 파기로 인해서 계약금을 뜯기기도 하고 이사 들어가야 할 날짜는 또 들어와야 되고 전세라는 게 뭐 날짜를 충분하게 주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가고 들어오고 이러는 건데 이게 안 되게 되면 이제 제2금융권가죠. 높은 이자로라도 받아서 뭐 어떻게 잠을 자야 되고 살림을 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기본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갑자기 불현듯 뭐 미리부터 뭐 우리한테 무슨 초이스를 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들이갔다 주화되니 이 지금 전세 들어가는 뭐 대출 받아서 집을 사고 이러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사실 전세 들어가는 사람이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제2금융권으로 몰려야 되는 상황에 제2금융권도 지금 줄 수가 없죠. 쉬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금강원 원장 바뀌었고요. 금은위원장도 이제 청문회를 끝내고 뭐 청문회에서 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총대매로 마지막 6, 7개월을 하러 온 것으로 이 정권의 딸랑이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폭락 준비를 하면서 돈을 조이는 기본적인 문제는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대출 옥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든 세계의 모든 이 돈 돌아가는 금융권이라든가 뭐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을 비롯해 모든 것이 이 미국 연준을 비롯한 이 프로페셔널들이 얘기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좀 띄웠어야 되는데 한국의 대폭락, 부동산 폭락, 주식 폭락에 대해서 뭐 좀 서류를 찾다 보니까 뭐 끄내지 못했네요. 굉장히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래전부터 제가 조심을 해야 되고 주의를 깊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게 언제 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준비하는 기간은 기다리지 못하고 언제 오는데 보니까 계속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아우 재밌다 돈 벌고 있다 했는데 그거 빼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테이터링은 연방준비제도가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해 나가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산 축소, 금리를 올리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옥죄면서 이게 막소화됐던 것을 걷어들이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데이터링의 투자자들이 이제 이게 데이터링이 언제쯤 올 것인가 투자자도 잘 몰라요. 그런데 내년 정도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저는 그런데 올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여러 번 드렸더니 많으신 분들이 박민 씨가 어떻게 저렇게 나는 뭐 완전히 경제 공부를 했는데 저 사람 박민 씨는 그 경제 공부한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정말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 너무 감사한데 맞힐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제가 현장을 뛰고 있는 사람으로서 미국도 왔다 갔다 하고 미국의 상황 그리고 어떤 돈을 어떻게 지금 자영업자한테 주고 있고 개인들한테도 돈을 주고 있고 막 찍어내고 있는 상황 그리고
부동산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30배씩 아니 3배씩 예 죄송합니다 30배는 아니고요 3배씩 오르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지금 2008년 금융위기 때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완화가 되면서 하반기에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했던 내용들이 백신을 맞은 사람도 다시 델타 변이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에서도 이거 큰일 났다. 백신도 사실 물백신이지 않는가에 대한 의심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면서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낙관적이기보다는 이제 백신을 맞든 안 맞든 코로나는 하반기, 겨울에 가을에 추워질 때 가장 더 많이 감기처럼 오는 것이 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정말 힘든 과정이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눈으로 뚜렷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계속 간다면 또 계속 돈을 찍어서 과연 뭐 좀 줘야 되겠죠. 준비되고 있는 돈은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안 그러면 미국이 뭐 완전히 나가 자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계속해서 돈을 찍어서 하반기에도 줘야 된다. 이런 상황을 아마도 바이든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계속 돈을 찍어대면서 이 가짜 돈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것을 조이는 것은 연방준비제도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를 또 그쪽으로 떠밀어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데이터링이 이 연방준비제도가 자산 매입 규모 축소를 하면서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 예상으로 자산 매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 자산 매각을 함으로써 신흥국 같은 경우 아마 2008년도에 달러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면서 일부 국가들이 이게 외환위기 올 가능성에 대한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요. 아르헨티나나 터키 같은 경우는 아주 박살이 나는 그런 경우를 겪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신흥국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뭐 선진국으로 가짜 선진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간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면서 저번 주에 상당히 많은 것을 팔았는데 또 오늘 오르고 달러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이건 뭔가 다시 또 떨어지고 다시 주식이 올라가는 건가? 이거는 약간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약간 쇼적인 것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쇼적인 것은 뭔지 아시겠죠? 주식도 부동산도 약간 까부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하고도 결탁이 돼 있는 것들도 있고 해서 달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게 됐을 때 살짝 돈을 갖다가 다 이렇게 사들이는 그죠? 달러를 사들이게 되면 달러가 내려가겠죠.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지만은 끝날 무렵 주식 같은 경우는 4시 정도에 끝나지만은 달러는 6, 7시까지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시간에 살짝 퉁치고 빠지면서 1, 2원, 3원까지만 딱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내일은 다시 오르는 현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에 의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 초저금리로 돈이 엄청나게 풀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10%, 5%만 받고 대출을 95%까지도 해주고 이러면서 돈이 그냥 막 날라면서 집을 사면은 안 돼. 한 달에 갚아야 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미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을 마구잡이로 사면서 그 이자와 원금을 부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 집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지요. 그게 바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이기도 했고요. 어마어마한 일이었고 우리나라도 당시에 굉장히 혼란스러웠고요. 부동산도 몇십 프로가 내려가는 그런 부동산의 위기를 맞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저금리로 돈이 풀렸던 것을 이제 데이터링이 이제 돈을 조이기 시작하면서 자산을 이때는 우리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빨리 팔아서 현찰을 들고 있는 것이 좋겠죠. 왜?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팔려고 할 때가 시장이 항상
안 좋습니다. 팔려고 많은 사람들이 내놓을 때는. 그리고 안 팔겠다고 할 적에는 시장이 악 뛰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죠. 그때 척척척척척 파는 사람들이 정말 돈을 좀 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퍼링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작년부터 부동산을 판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그 행운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